나는 주섬주섬 옷을 입기 시작했다. 이제 아내와 아이들, 장모님, 김서방이 돌아올 시간이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붉은 석양에 비쳐서 비율 좋은 몸매가 더 아름답게 느껴졌다. 처제는 결혼한 지 5년이 지나 아이 하나를 낳았지만 그 몸매는 처녀적 그대로였다. 처제가 언젠가 아내에게 언니, 내가 얼마나 몸매에 신경 쓰는지 알아? 몸매는 관리하지 않으면 금방 망가진다고 하는 걸 들은 적이 있다. 아직 하얗고 싱싱한 아기 같은 피부를 그대로 유지했고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가슴, 적당히 구불거리는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게 난 숲을 보자 다시 흥분이 되었지만 저녁 술자리에 먹을 생선회와 술을 사러 갔던 사람들이 언제 올지 모르는 일이었다. 처제의 몸을 보면서 아내와 처제는 4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몸매만으로 말하자면 10년은 더 차이가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제가 대학 2학년 때부터 몇 년간 우리 집에서 산 적이 있었다. 우리 집에 살기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날 무렵이었을 것이다. 어느 날 밤 우리 집사람이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무사히 끝내고 토상휴가로 회사 사람들과 일본 여행을 갔을 때였다. 집에는 나와 처제 단둘이 있었는데 집사람이 일본으로 떠난 바로 다음날 처제는 술에 만취해 완전히 인사불성이 되어 들어왔다. 비밀번호를 제대로 누르지 못하는 처제를 현관 출입 문부터 부축해서 자기 방 침대에 눕혔다. 옷 입은 그대로 침대에 눕혀두고 나와서 잠을 청하려는데 거실 쪽에서 와장창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처제가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식탁 위에 있던 그릇을 깨뜨린 것이었다. 처제에게 물을 꺼내주고 다시 침대에 눕히고 돌아오니 이번에는 화장실 문 여는 소리가 평소보다 요란하게 들렸다. 화장실에 가나보다 생각했는데 오랫동안 화장실에서 나오는 소리가 안 들려 혹시나 하고 화장실에 가보니 처제가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변기에 앉아 잠이 들어 있었다. 화장실 문도 닫지 않고 그런 민망한 모습으로 있기에 그대로 살짝 화장실 문을 닫고 나오면서 저대로 둬도 될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처제가 변기에서 한쪽으로 쓰러져 있었다. 처제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다. 바지는 아무리 올리려고 해도 올라가지 않았다. 바지가 젖었기도 해서 바지를 벗겨버리고 팬티만 입히려고 보니 온통 소변에 젖어 있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옷을 벗기고 안아서 침대에 눕혔다. 자기야 가지 않을 거지? 가지마. 보아하니 나를 자기 남자친구로 착각하는 모양이었다. 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아서 처제 옆에 잠깐 누웠다가 가야지 생각하고 누웠던 것이 우리 관계의 시작이었다. 그 다음날 정신을 차린 처제는 자기가 한 일을 알고 있는 듯 했다. 형부 우리 일 언니에게 말하면 안 돼요. 어제 밤에 있었던 모든 것은 비밀이에요. 그것은 내가 할 말이기도 했다. 내가 먼저 안다라며 그런 말을 해야 하는 처지였지만 막상 처제에게서 그런 말을 들으니 마음이 여유로워졌다. 그래서 내가 말했다. 내가 비밀을 지킨다면 앞으로 우리 계속 만나는 거야. 처제가 남자친구와 헤어진 날은 술을 사달라고 하는 날이었다. 그런 날은 더 열정적으로 달려들었다. 그리고 나서 일을 마치면 화장지를 적셔가며 펑펑 울었다. 오늘 남자친구와 헤어졌어요. 형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는 말을 수차례나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5년 전 처제가 결혼하기로 한 하루 전날 처제에게서 저녁에 문자가 왔다. 술을 사달라는 문자였고 그때 마침 집사람이 옆에 있어서 자리를 피해서 문자를 확인했는데 문자를 확인하고 돌아오는데 아내가 수상해
무슨 비밀이 있는 것 같아 라는 듯이 쳐다보았다. 그날 밤 시내의 번화가에서 처제를 만났고 처제는 행복해 보였으며 평소보다 더 사랑스러웠다. 우리는 밥을 먹었고 처제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다. 처제 내일 결혼하니까 오늘은 조금만 마시고 들어갈래? 라고 말했다. 그때 처제는 우리 집에서 나와 다시 처갓집에서 장모님하고 살고 있었다. 장모님도 그 당시 장인어른과 이혼해서 혼자였고 그래서 처제가 처갓집에 다시 들어갔던 것이다. 술은 됐고요 형부 따라와 봐요. 처제는 내 손을 잡고 어디론가 나를 끌고 갔다. 어딘지 모르게 범죄 냄새가 나는 도심지 뒷골목이었는데 거기에는 아주 오래된 여관들이 즐비해 있었다. 내일 결혼하는 처제가 술을 사달라는 문자를 보낸 의미를 비로소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술을 사달라고 문자했구나. 오늘은 그 이별의 상대가 내가 되었고 처제는 결혼과 동시에 새로운 사람으로 새 출발을 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처제가 결혼하고 거의 한 달이 지날 무렵이었는데 친정집에 동생이 왔는데 같이 가자는 아내의 전화가 왔다. 회사를 마치고 나는 혼자서 처갓집으로 갔다. 아내는 먼저 와 있었고 김서방은 일이 많아 늦게 온다고 했다. 장모님과 아내가 부엌에서 무언가 열심히 만들고 있었고 장모님이 처제에게 오늘 김서방하고 자고 갈 거냐고 묻자 자고 갈 거라고 했고 우리도 자고 가기로 했다. 그러면 술도 한 잔씩 해야 하는데 술을 안 사놓았다며 처제에게 술을 좀 사오라고 했다. 처제가 나가는 것을 보고 담배 피러 나가는 척 담배를 들고 처제를 따라 나왔다. 이제 나는 결혼을 했고 남편이 있단 말이에요. 따라 나오는 나를 보며 처제가 말했다.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그동안 보고 싶어 미치겠더라라고 했고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 그동안에 우리 관계가 탄로나고 싶냐고 반은 애원을 했고 반은 협박을 했다. 그 후 우리들은 정상적인 형부 처제 사이가 되었고 그 어디에도 과거의 기억이 남아있지 않은 듯 했다. 그렇게 완전히 끝이 났던 관계였는데 5년이 지난 올 5월 초순쯤에 회사에서 퇴근을 하는데 처제에게서 전화가 왔다. 처제는 우리 회사 앞 카페에 혼자 앉아 있었다. 가방을 옆 좌석에 놓고 허리를 굽고 짚혀고 앉아 있는 모습이 내가 과거에 보던 모습 그대로의 처제였다. 그런 일이 있고 난 후 우리 집사람이 강릉 쪽에 회사가 지정해 놓은 펜션이 있는데 장모님을 모시고 놀러 가자고 했다. 장모님은 처제 부부도 시간이 되면 데리고 가자고 했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 같이 내려온 것이었다. 도착해서 짐을 풀고 좀 누우려고 하는데 김서방이 오늘 저녁을 위해서 생선회도 좀 사고 술도 사야 하니 근처 수산시장에 같이 가자고 했지만 피곤하다며 조금 있다가 가자고 했더니 처형하고 갔다 오겠다며 형님은 쉬고 있으라고 했다. 장모님도 시장 구경한다고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나갔다. 이제 막 지기 시작하는 바닷가의 일몰을 바라보며 말했다. 역시 나는 형부와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형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처제가 하는 말을 듣고 웃으며 밖으로 나오니 이제서야 우리 가족을 실은 자동차가 펜션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붉게 물든 노을을 바라보며 나는 정말 좋은 여행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